내신 잡는 개코수학의 짱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드디어 연립방정식에 이은 연립부등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정식은 다 들어봤죠? 우리 다 공부를 했었죠? 자, 이어서 이제 연립부등식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지, 자, 1차 부등식만 잘 풀 수 있으면 선생님이 쉽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러한지,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연립부등식에 관한 문제들이 있는지 가지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배웠던 내용들 쭉 한 번씩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의 해의 의미.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부등호가 들어간 모든 식을 다 부등식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때 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등식 자체를 성립하게 하는 그 x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방정식이었을 때는 보통의 경우에 x가 뭐다라고 딱 떨어졌지만, 부등식의 해는 얘들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올 수 있어. 왜? 그 범위가 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x는 4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4보다 그 작은 수들의 범위들은 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들, 계속해서 방정식과 연결하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연립부등식과 그 해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좀 방정식이랑 구분하시면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뒷부분 내용들 여러분들 항상 봐서 알겠죠? 큰 흐름들 쭉 다 잡으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연립부등식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차를 타고 유심히 살펴본 친구들은 한 번씩 봤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막 아빠 차를 타고 갔어. 그런데 자, 이렇게 몇 개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80이라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경우들 봤습니까? 또는 뭐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써 있고, 뭐 예를 들어 40하고 여기 짝대기가 쫙 그어져 있는 경우 봤습니까? 얘를 표시한 것은 최고 속도로 얘기해요. 최고 속도 80km까지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체크한 거고요. 얘 아래 짝대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 한번 아빠 차 타고 갈 때 한번 보세요. 고속도로나 아니면 어디를 달려갈 때 도로 위에 자, 뭔가 제한 속도가 있는데 얘는 최저 속도로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는 두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갔어. 그때 여러분들 속도를 x라고 해보자. 어디까지 가능한 거냐면, 자, 40km, 즉 얘는 지금 속도로 얘기한 거 속도, 그죠? 자, 40km까지 즉 가능하고요. 빠르기가 시간당을 체크한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80 이렇게 이하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가 표시되어 있다면 이러한 속도로 여러분들이 달려야 된다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정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생활하면서 연립부등식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전에 간략하게 살짝 얘기를 해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만의 또 4단계 개념 코칭 있죠. 자, 첫 번째 우리 먼저 이야기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연립부등식이란 무엇일까? 다지마, 우리 학교 수학 경시대회 안내문 봤니? 아니, 무슨 내용이야? 신청할 학생이 60명 미만이면 취소된대. 그래? 다른 내용은 또 없어? 접수는 선착순으로 100명까지 받는데 서둘러 가야겠네. 자, 참가 학생은 몇 명일까? 참가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하면 부등식으로 나타내어서 X의 범위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했습니다. 자, 탄탄이랑 개념이의 대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연립부등식을 좀 떠올릴 수 있으시면 좋겠는데 떠올려 지십니까? 자, 첫 번째 단계 먼저 묻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렇지. 수학경시대회에 참가한 학생 수를 우리가 X명이라다라고 지정을 했을 때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려고 했었고요. 그럼 생각해야 되는 개념은 우리가 부등식 자체에서 해를 구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 해를 구한 후에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의 해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해를 어떻게 구하냐고. 그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해결 단계를 거쳐보도록 할게요.
자, 엄청나게 글씨가 많지. 일단 요거 신경 쓰지 말고 선생님이랑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가서 선생님만의 또 풀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신청 학생이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0명 뭐라고 했어요?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부등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자, 내가 신청 학생의 X명이다 라고 했을 때는 60명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이상이다 라는 것은 60도 포함을 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착순으로 100명까지 접수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100명까지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자,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X라는 요 학생 수는 얘들아 100명까지니까 100명을 포함해서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게 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시면 그것이 고로 연립부등식이다라는 거야. 자, 두 식이 연립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그 x의 범위를 찾아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제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수직선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60이라고 하고 한쪽은 100이라고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x는 6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거든.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포함해서 색칠을 해주시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00명까지다라고 했으니까 x는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얘를 하나의 수직선에 또 한번 나타내 보시면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가겠죠. 둘을 표시해 봤더니 둘 중에 공통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공통된 부분은 누구야? 그래, 요 두 줄이 겹쳐진 부분이었거든. 그래서 얘네 둘을 만족하는 범위 자체는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가 되겠고 얘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X라는 범위는요. 6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자, 이 100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것을 만족하는 범위를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해는 항상 연립방정식도 그러하듯이 자, 연립부등식에서도 공통인 해를 여러분들이 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공통해의 이제는 부등식이니까 무엇이 범위가 존재하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범위로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다? 그래, 연립부등식의 해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단계별 설명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실 때, 복습하실 때는 여기 있는 해결 전략 단계들 책에 있는 내용들 있죠. 그것들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는 범위를 봤더니 60보다 크거나 같아, 100보다 작거나 같다. 수직선에 포함되는 요식을 봤더니 다음 그림과 같았고 기역과 니은의 공통의 해를 얘기한다. 이렇게 두 1차 부등식들을 한 쌍으로 내가 묶어놓아서 나타낸 것을 연립부등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연립부등식이라는 것을 해의 의미는 동시에 이를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들을 얘기했다라는 것, 그것이 연립부등식의 해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다. 요 말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깔끔하게 개념 저장 단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은 어떻게 저장해야 되겠습니까? 연립부등식이 뭔지 다시 한번 보시면 되죠. 자, 두 개 이상의 1차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놓은 것, 이렇게 한 쌍으로 묶어놓은 것, 얘가 연립부등식이었습니다. 그럼 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립부등식에서 각 부등식의 즉 해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만족하는 그 미지수의 값의 범위다라는 것. 자, 공통인 부분이다라는 것. 그죠?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수직선에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직선을 표현했을 때 어디? 아까 우리 했었죠. 두 줄 되는 거. 그죠? 그 두 줄이 같이 나오는 부분이 공통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반드시 수직선을 좀 표시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립부등식 푼다라고 했을 때는 연립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 자체를 얘기하겠구나 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하나 다시 한번 깔끔하게 개념 스마트 부분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얘들아, X라는 것은 A보다 크거나 같고 X라는 것은 B보다 작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를 만족하는 우리가 헤드를 좀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얘는 포함하고 얘는 크다라고 했었고요. 포함하지 않고 작다라고 했으니까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대. 연결되죠. 그 다음에 똑같이 얘는 자,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X는 B보다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공통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요 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두 줄을 떠올리자, 두 줄. 그지? 두 줄 어디 있니? 여기 있잖아, 여기.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해다라고 했을 때는 X는 B보다 크다야, 얘들아. 아시겠죠? 자, 그럼 요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일단 수직선만 잘 나타내시면 끝납니다. 어떻게? 얘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요 두 줄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X의 범위들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할게요. 아셨죠?